자, 6학년 3반 친구들, 오늘 아침도 맛있게 먹었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1교시 조금 졸리지만 기지개 이렇게 펴고 수업 한번 재밌게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지금 기지개를 핀 것처럼 뼈와 근육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인체 모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의 문제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뼈를 한번 관찰을 했었죠.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은 어느 뼈였나요? 명칭이? 네, 다 같이 잘 말해준 대로 척추뼈였습니다. 자, 척추뼈는 짧은 뼈가 이어져서 기둥을 이루는 모습을 갖고 있었죠. 다른 뼈들의 이름도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팔은 어떻게 구부러졌죠? 현지. 맞아요. 현지가 말한 대로 팔 안쪽의 근육이 줄어들면 뼈가 따라 올라와서 팔이 구부러졌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비닐봉지를 갖고 한 실험 기억나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든든히 먹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우리 줌 채팅방에 각자 먹은 아침 메뉴를 적어보도록 합시다. 토스트 먹은 친구도 있고, 미역국 먹은 친구도 있고, 아침을 먹지 않은 친구도 있네요. 선생님과 함께 실과 시간에 아침 꼭 먹어야 된다고 배웠었죠? 우리 준호는 아침밥 꼭 먹기로 약속합시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지가 화면으로 배를 가리키고 있네요. 아, 주찬이는 아침을 먹고 똥을 쌌다. 그래서 변으로 나왔을 것 같다고 얘기해 줬네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학습 목표를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소화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1에서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것이고요. 활동 2에서는 소화기관의 명칭과 기능을 소화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활동 3에서는 각자 모둠별로 소화 스토리텔링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활동 1로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음식물을 먹어야 할까요? 지수, 네, 키가 크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또 있을까요? 주연이,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들과 굉장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와 에너지는 음식물을 먹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는 무엇일까요? 자, 소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았나요? 맞아요. 우리 연소와 소화 단원에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배웠었죠. 하지만 오늘 배울 소화는 이것과는 다르고 소화는 동음이의어 단어로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란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섭취한 음식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우리 몸에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식이 우리 몸에서 소화될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한번 관찰해 볼 것인데요. 자, 선생님이 줌 채팅방에 지금 링크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체 모형, 이번에는 소화기관을 볼 수 있는 인체 모형을 보냈는데요. 다 함께 접속해 봅시다. 짠,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화면처럼 자, 이것이 우리의 소화기관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각도, 다양한 크기에서 소화기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관찰을 해야 하는지 학습지에도 함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관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한번 학습지 1번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뭔가 관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 적어보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습지에 여기에서 음식물이 어떻게 이동할지 경로를 예상하여 화살표로 그림에 나타내 봅시다. 네, 지금까지 소화기관을 우리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소화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소화기관은 소화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을 뜻하는데요. 다음의 기관들이 소화기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입입니다. 우리의 입. 자, 음식물을 어떻게 하죠?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우리는 먼저, 그렇죠, 씹습니다. 이로 부수고, 그다음에 침이 나오죠. 침으로 음식물을 물러지게 하여서 음식물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킨 음식물은 어디로 갈까요? 네, 이렇게 통로같이 생긴 식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이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위는 우리 방향, 위아래 할 때 위쪽이 아니라 소화기관인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로 간다고 했으니 위를 알아봅시다. 자, 위에서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고요. 위에서 소화를 돕는 액체가 나옵니다. 이 액체와 함께 음식물을 섞고 더 음식물을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자, 작은 창자로 가게 되는데요. 이 작은 창자에서는 음식물을 본격적으로 분해하고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우리 음식을 먹는 이유가 영양소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찌꺼기들을 큰 창자로 보내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큰 창자를 볼까요? 자, 큰 창자에서는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흡수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문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엇으로요? 그래요,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화기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화기관이 아니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 중에는 간, 그쵸? 별주부전에서 우리 토끼의 간 빼먹으려고 했잖아요. 간도 나오고요. 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도 나옵니다. 이것들의 이름을 한번 외워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는 소화기관이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이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게 소화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더 세부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충조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둠을 나눠놨는데요. 모둠별로 각자 조사할 소화기관을 맡고 학습지에 선생님이 각 기관별로 문제를 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학습지에 옮겨 적고 모둠원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작성할 때에는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지 말고 잘 정리해서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처를 함께 써주세요. 이해됐나요?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을 호출해 주시고요. 이제 각자의 소회의실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조사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신기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입에서 우리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음식물을 꼭꼭 씹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두 번 씹고 삼키는 것은 소화에 절대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식도에서 특이했던 점은 물구나무를 서면 어떻게 될까 하고 선생님이 물어봤죠. 그런데 뭔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쏟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위로, 그러니까 기관 위로 음식물을 보낸다는 되게 신기한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음식물이 차면 크기가 최대 20배까지 커진다고 하네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 다음 작은 창자는 이름이 작은 창자인데 길이가 5에서 6m가 된다고 하네요. 지름은 약 2.5cm입니다. 반대로 큰 창자는 작은 창자보다는 길이가 훨씬 작지만 지름이 약 2배 정도 커서 이름이 큰 창자네요. 여러분들이 신기한 사실들을 정말 잘 찾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관의 위치, 생김새, 기능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실험 관찰 41쪽을 보면서 음식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자,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누가 한번 과정을 말해볼까요? 민지가 맞을까요? 와, 친구들이 지금 박수 반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네, 민지가 정확하게 맞춰졌네요. 입에서 식도, 식도에서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항문으로 가게 됩니다. 잘 말해주었습니다. 아까 활동 1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경로랑 맞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엄청 많은 소화기관과 소화의 과정, 많은 내용을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활동 3에서는 모든 별로 소화 스토리텔링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누어준 학습지를 한번 보세요.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 유의할 점을 써놨죠. 그러면 PPT의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스토리텔링 만들 때는 소화의 과정, 입에서 식도, 식도에서 위 이런 식으로 과정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소화기관의 뭐 생김새, 기능 이런 것들의 특징이 대사라든지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구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예시 키워드들을 제시해놨어요. 그 예시 키워드들을 참고하여서 스토리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소회의실로 입장해주세요. 네, 다 잘 해보았나요? 다 본회의실로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화 스토리텔링을 발표해 볼 건데요. 모둠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들으면서 오늘 배운 내용이 잘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와, 산모듬은 우주를 컨셉으로 해서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짰네요. 음식물이 우주선이고 몸속을 우주로 표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다 같이 마이크 켜고, 그렇죠, 소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이 소화되어 배출되기까지 관여하는 소화기관을 순서대로 써봅시다. 다 같이 또 말해볼까요? 그렇죠,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잘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스토리텔링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 걸음 더. 우리 맨 처음에 선생님이 아침에 먹은 밥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동영상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시청해 봅시다. 오늘 배운 내용이 잘 정리되고 질문에 대한 답도 잘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활동, 오늘의 퀴즈 풀면서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은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트리 프로그램을 선생님이 지금 줌 채팅방으로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엔트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문제를 풀고 마지막 화면을 캡처해서 선생님에게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내용을 감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요. 자, 정답에 대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 꼭 캡처해서 숙제 보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